저는 여전히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를 믿습니다. 파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단 한 번도 가격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도 파이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센트 미만이라며 터무니없이 낮게 가격을 잡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파이가 31만 4천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잡았습니다. 파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지켜보셨고 속이 쓰리셨다면 여러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자 진짜 진실을 보자면요, 파이 네트워크와 특히 그 가격에 일어나는 일은 파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최근 말 그대로 연달아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10분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여기입니다. 비트코인은 2025년 말에 10만 달러를 훨씬 넘었던 고점에서 현재는 6만 달러대까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파이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파이도 꽤 많이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니 먼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시장 전체가 위험 회피 기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겪습니다. 이건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파는 모든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 말이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갑자기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매도세가 크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것들을 먼저 털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버티지를 못하니까요. 거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처럼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함께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암호화폐의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강력한 프로젝트조차 끌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같은 더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 이 말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현재는 파이가 훨씬 더 심하게 끌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친 파도가 덮치는 작은 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폭풍우를 헤쳐나갈 능력은 부족한데 여기서 겪게 되는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데이터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초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요? 시장 전반에 엄청난 하락입니다. 비트코인 급락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ETF 유출과 거시적 압박 때문이라고들 하죠.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인 코인 시장 흐름과 함께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공정하게 말해서 파이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현재 진짜 이종표들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혼란과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되긴 할까? 애초에 사기가 아닐까? 하지만 우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약 1년 전 파이 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했습니다. 즉 여러분에겐 지갑이 있고 실제 파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이를 사고 팔고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파이를 사용할 여러 생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적어도 여기 미국에서는 이 파이 생태계가 꽤 약한 편입니다. 제 주변에서 파이를 사고 팔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딱히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있는데요. 자본 이득세 문제와 같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픈 네트워크 상태에 있고 파이와 코어팀이 약속했던 것들은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수년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했었고 추측만 해왔습니다. 파이 가격은 얼마나 될까? 미래에는 파이가 어떤 모습일까? 파이를 어디서 사고 팔까? 부풀려진 상상뿐만이 과거에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 네트워크와 함께 모든 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목격하는 단계에 와 있고 시장은 늘 그렇듯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전히 파이의 핵심 아이디어를 믿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 채널에 가격 예측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요, 간단합니다. 아무도 파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파이를 1센트 미만이라며 너무 낮게 잡았고요. 누군가는 파이 가격을 31만 4천 달러라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잡았습니다. 원주율 3.14에 맞춘 그 숫자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니까요. 진실은 이제 우리가 본 그대로입니다. 시장이 진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유동성이 얇으면 움직임도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때로는 과장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시다시피 파이 네트워크는 OKX, 게이트.io, 비트겟, MEXC와 같은 중요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와 같은 유명 거래소에서 파이가 거래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더 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공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파일을 락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파일을 락업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이, 오래 락업을 할수록 파이 보상이 더 커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파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에 하던 얘기였습니다. 추측이 난무했고 많은 분들이 3년 락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1년 동안 절반만 락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격이 급등하거나 뭔가 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를 가용 상태로 두고 나머지 절반은 1년 동안 불리려고 했습니다. 1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뺄 수도 있고요. 그게 저 자신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솔직히 파이 가격 상황이 좋진 않지만 아직까지 저는 파이를 하나도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 입장은 파이를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고 싶은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공급이 적었고 활동이 많지 않은 하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현재 어떤가요? 우선 공급 접근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고 1년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파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가격 흐름에 실망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요 증가 없는 공급 증가는 가격을 당연히 떨어뜨립니다. 이건 기초 경제학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급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픈 네트워크의 취지는 혁신가와 기업가들이 생태계에 들어올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외는 어떨지 몰라도 여기 미국은 아닙니다. 공급 접근성은 제한적인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혁신은 부족하다 보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이 다소 절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X 같은 곳에서 주요 거래소가 파이를 상장할 거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현재 내부 정보가 없고요. 내부 정보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주요 거래소가 파이를 상장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보통 파이 프로젝트의 토크노믹스, 중앙화,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요 거래소들은 파이 상장은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실패한 걸 안다면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시간 낭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어디로 갈지 계속 궁금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사용자 수와 관심도, 특히 암호화폐를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 사용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켜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파이 네트워크는 진짜이고 오픈 네트워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처참하지만 실제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에 대한 수많은 헛소문과 루머가 있었고 유동성과 공급을 무시한 가격 예측들이 난무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조심하시길 또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시장 전체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은가요? 이 코인을 무료로 얻을 수 있어서 또는 파이로 암호화폐 입문하셨다면 환영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봤고 현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십 번 겪어본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큰 상승과 처참한 하락을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수많은 내러티브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개발자들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가 아닌 장기를 믿는 빌더들은 남아야 됩니다. 제가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시장 상황과 제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파이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파이 네트워크가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현재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쓰고 들어간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달리 우리는 그저 폰으로 채굴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그러니 잃은 건 별로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